양심의 가책으로 남겨둡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2023년 3월 7일 새벽 4시 부산교도소의 싸늘한 의무실에서 한 남자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민수, 12명 이상을 살해한 대가로 35년 형을 선고받은 악명 높은 청부살인업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최민수의 죽음이 한낱 흉악범의 종말로 끝날 것이라 모두가 생각했지만 그의 유품 속에서 발견된 이 짧은 문장은 15년간 잠들어 있던 거대한 비극의 관뚜껑을 열어젖히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정년퇴직을 불과 사흘 앞둔 김종석 형사는 자신의 37년 경찰 인생을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의 제주도 여행, 딸이 정성껏 준비한 은퇴 파티, 그의 남은 인생은 평온과 안식으로 채워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의 마지막 휴식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 한밤중의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를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교도소라는 세 글자는 그가 애써 묻어두려 했던 과거의 악몽을 다시금 눈앞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교도관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최민수가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겨둔 낡은 소형 저장 장치였습니다. 그것을 건네받는 순간 종석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의 뇌리에는 15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제 사건, 2008년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에 잊히지 않는 기록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남은 인생 전부를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판도라의 상자라는 것을. 파일을 여는 순간 사랑하는 가족과의 소중한 약속과 평온한 미래를 모두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 작은 저장 장치 안에 담긴 진실이 얼마나 거대한 권력과 추악한 집착으로 뒤엉켜 있는지 37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조차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분석실의 차가운 공기 속 화면에 2008년 3월 15일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장소는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최고급 주상복합 블루아버 아파트 1207동 1507호 앞 복도였습니다. 바로 꽃가게를 운영하던 아내 윤서현과 평범한 회사원 남편 강태현이 사라진 신혼집이었죠. 흔들리는 감시 영상 속에서 남편 강태현이 누군가와 초조하게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알았어. 서현이는 내가. 걱정하지 마. 라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잠시 후 온몸을 검은 외투로 감싼 한 여자가 유령처럼 나타나 아파트로 들어서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그 모습만으로도 화면 너머로 섬뜩한 냉기가 뿜어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15년간 단 한 명의 목격자도 단 하나의 증거도 없었던 사건의 첫 번째 실마리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종석은 이 여자의 정체를 밝히면 모든 것이 풀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에 재생된 음성 파일은 그의 모든 추측을 비웃으며 사건을 상상조차 못한 방향으로 끌고 갔습니다. 서현이는 내가 처리할게. 넌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어. 저장 장치에서 흘러나온 여자의 목소리는 잘 벼린 칼날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분석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종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에 이어 들려온 것은 충격적이게도 아내를 제거하려는 계획에 마지못해 동의하는 남편 강태현의 가느다란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는 악마의 거래에 동참한 공모자였습니다. 여자의 정체는 곧 밝혀졌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진성그룹의 외동딸이자 강태현의 지독한 첫사랑 정수진.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강태현을 내쳐야 했던 그녀는 그가 다른 여자와 행복을 꾸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네가 감히 나를 버리고 저런 여자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랑이 아닌 부서진 자존심과 뒤틀린 소유욕만이 가득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과 모든 것을 손에 쥔 재벌 상속녀. 넘을 수 없는 사회적 계급의 차이가 만들어낸 비극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종석은 강태현의 나약한 배신에 치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한 남자가 목숨보다 사랑했던 아내를 죽이는 계획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단순한 협박, 그 이상의 끔찍한 비밀에 묶여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종석과 그의 후배 민호는 밤을 새워 정수진의 과거를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태현을 평생 올감했던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찾아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대학 시절에 낳은 딸 은서가 있었습니다. 정수진의 집안에 의해 존재 자체가 철저히 지워진 아이. 정수진은 독일로 건너가 아이를 혼자 키웠고 이것을 빌미로 강태현의 영혼을 조금씩 잠식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가장 큰 충격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졌습니다. 딸 은서는 2015년 독일의 한적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정수진은 딸의 사망보험금으로 무려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수령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녀가 딸이 죽기 불과 1년 전에 여러 보험사에 나누어 집중적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종석의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수진은 사랑을 갈구하는 비련의 여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물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돈을 위해 친딸마저 도구로 이용하고 희생시킬 수 있는 괴물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최첨단 분석실이나 낡은 수사 기록이 아닌 15년간 딸을 그리며 눈물로 밤을 지새운 한 연약한 노인의 손에 고스란히 들려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종석은 수천 근의 무게를 짊어진 듯 또 무거운 발걸음으로 서연의 어머니 박영혜의 낡은 빌라를 찾았습니다. 15년의 세월이 핥히고 간 그녀의 주름진 얼굴 앞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딸의 죽음에 연루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잔인한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종석이 힘겹게 입을 떼는 순간 박영혜의 떨리는 손이 칠이 벗겨진 낡은 장롱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꺼낸 것은 먼지가 뽀얗게 쌓인 구형 휴대용 음악 재생기였습니다. 우리 서현이가 사라지기 사흘 전에 이걸 줬어요. 엄마, 혹시 일주일간 연락이 안 되면 꼭 들어보라고. 전 그냥 딸애가 좋아하는 노래나 넣어준 줄 알고. 박영혜는 15년간 참아 딸의 마지막 흔적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슬픔에 잠식된 연약한 노인의 모습 뒤에 진실을 밝힐 거대한 힘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종석이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것은 감미로운 멜로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딸 윤서연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직전 공포에 질려 친구에게 남긴 마지막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태현 씨가 다 말해줬어. 정수진이란 여자가 자기를 협박했었다고.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젠 아니야. 태현 씨가 나를 지켜주겠대. 우리 오늘 밤에 도망칠 거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녹음 속 서연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늘 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남편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태현은 마지막 순간 괴물의 협박을 뿌리치고 아내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는 비겁한 공모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려다 함께 희생된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정수진의 살인교사를 입증할 완벽하고도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종석의 머릿속에 현실의 차가운 벽이 떠올랐습니다. 정수진은 독일에 있었고 그녀의 뒤에는 국경마저 무력하게 만드는 진성그룹의 막강한 재력과 권력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사건을 묻어야 하는가? 종석이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죽은 줄 알았던 청부살인업자 최민수가
마지막으로 던진 회심의 한 수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종석의 낡은 휴대폰이 굉음처럼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낯선 번호였습니다. 자신을 최민수의 개인 변호사라고 밝힌 남자는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대사를 읊듯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최민수 씨가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신이 죽고 정수진이 복수를 위해 한국땅을 밟는 날이 오면 김종석 형사님께 이 서류를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양심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장음을 제대로 치르지 않고 자신을 헌신짝처럼 버린 정수진에 대한 지옥에서 돌아온 히트맨의 마지막 보험이었습니다. 변호사가 건넨 두툼한 서류 봉투 안에는 8천만 원을 받고 살인을 청구받았다는 내용의 공증된 자술서와 함께 두 사람의 시신을 유기한 영도 앞바다의 정확한 좌표가 붉은 펜으로 섬뜩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석의 숨을 먹게 한 것은 마지막 장에 적힌 단 하나의 이름이었습니다. 정수진의 아버지, 현직 국회의원이자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정동진. 적은 단순한 재벌딸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권력의 심장부,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상대는 명확해졌습니다. 괴물 같은 딸 정수진과 그녀를 비호하는 아버지, 국회의원 정동진. 정상적인 수사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종석은 탐사보도 전문 이수진 기자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정동진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과시하기 위해 주최하는 부산 시민을 위한 자선 디너쇼. 부산의 모든 언론과 정재계 유력 인사들이 모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하기로 계획했습니다. 15년 전의 감시 영상, 서현의 마지막 목소리가 담긴 휴대용 음악 재생기, 그리고 최민수의 자술서, 모든 무기는 준비되었습니다. 종석은 이것이 자신의 37년 경찰 인생과 남은 삶 전체를 거는 처절한 도박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사랑하는 아내와 약속했던 제주도행 비행기표를 갈기갈기 찢어버린 후였습니다. 평온한 노후라는 달콤한 이기심을 버리고 그는 기꺼이 도덕적 승리를 위한 지옥의 불구덩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거대한 권력이라는 괴물은 이미 그의 가장 연약한 곳을 향해 피 묻은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을. 자선 디너쇼가 열리는 최고급 호텔로 향하던 종석의 차 안, 정막을 깨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아내의 절규였습니다. 간호사로 성실하게 일하던 딸 지은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병원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수진 측의 비열한 경고였습니다. 네 가족의 안위와 미래를 생각한다면 오늘 밤 그 무거운 입을 닫는 게 좋을 거야. 종석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정의와 하나뿐인 딸의 미래 사이에서 그는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15년간 딸의 사진을 붙잡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을 박영의 주름진 얼굴과 차가운 바닷속에 잠겨있을 젊은 부부의 원혼을 떠올리며 그는 운전대를 굳게 잡았습니다. 정동진 의원이 수백 명의 카메라 앞에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 순간 이수진 기자가 움직였습니다. 행사장 대형 스크린에 15년 전 아파트 복도 영상이 나타났고 스피커에서는 서현의 비명 같은 마지막 목소리가 비수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종석이 성큼성큼 연단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낚아챘습니다. 지금부터 15년 전 당신의 딸 정수진이 저지른 끔찍한 살인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클라이맥스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는 것을. 모든 것이 폭로되자 우아함을 가장했던 정수진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이성을 잃고 연회장 구석에서 오열하는 박영희를 발견하고는 너만 없었으면, 네 천박한 딸만 없었으면 내 인생은 완벽했어 라고 악을 쓰며 테이블 위에 스테이크 나이프를 움켜쥐고 달려들었습니다. 종석이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그녀를 막았고 팔에 칼날이 박히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유력 대권 주자인 아버지가 지켜보는 앞에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유력 인사들의 눈앞에서 정수진은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완전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이었습니다. 며칠 후 팔에 하얀 붕대를 감은 종석은 박영혜와 함께 푸른 영도 앞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혜경이 마침내 수습한 두 사람의 유골함이 그녀의 품에 소중하게 안겨 있었습니다. 종석은 평화로운 은퇴와 안락한 노후를 이뤘지만 대신 한 맺힌 영혼을 위로하고 살아남은 자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도덕적 승리를 얻었습니다. 법의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될 것이고 그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피해자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37년 경찰 인생을 바친 그의 마지막 소명이자 진정한 명예퇴직이었습니다. 1년 후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부산의 한 작은 공원 벤치에 종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팔에 남은 흉터는 희미해졌지만 눈빛은 과거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정수진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녀의 아버지 정동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범인 은닉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몰락했습니다. 진성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거액의 기부금을 내놓았습니다. 종석의 딸 지은이는 병원으로 복직했을 뿐만 아니라 부당 해고에 맞서 싸운 용기를 인정받아 간호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종석은 더 이상 형사가 아니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경찰 학교의 전설적인 강의가 되어 후배들에게 진정한 정의의 의미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범인을 잡는 순간이 아니라 상처받은 이들이 평온을 되찾고 세상이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변화하는 과정 전체에 있다는 것을. 잠시 후 환한 미소를 띤 박영애가 손녀 같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딸의 이름으로 작은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의 그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이겨내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은 것입니다. 형사님, 아니 이젠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서현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분명 고마워할 거예요. 그녀의 말에 종석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평화로운 은퇴 대신 험난한 길을 선택했지만 그 끝에서 돈이나 명예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세상의 정의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멀리 영도 앞바다는 그날처럼 푸르게 빛나고 있었고 이제 그 바다는 더 이상 슬픔의 무덤이 아닌 모든 것을 끌어안고 정화하는 희망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종석은 비로소 37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인생의 두 번째 장을 평화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김종석 형사의 마지막 사흘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안락하고 약속된 미래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도 모르는 고통스러운 진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는 평범한 은퇴자의 안락한 삶 대신 흉터와 상처로 얼룩진 길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끝에서 그가 얻은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맺힌 영혼들을 위로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웠다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었습니다. 한 줌의 죄가 된 청부살인업자의 마지막 양심과 딸을 잃은 어머니의 15년간의 멈추지 않았던 눈물. 세상에서 가장 연약해 보이는 것들이 결국 철옹성 같던 거대한 권력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실은 때로 깊은 바닷속이나 낡은 저장 장치 안에 숨어 있을지라도 결코 영원히 잠들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려는 단 한 사람의 용기가 있다면 세상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매일 마주하는 크고 작은 선택들로 이루어집니다. 모두가 외면하는 불편한 진실 앞에서 용기를 내는 것, 힘없는 자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바로 그 순간들이 모여 세상을 조금 더 정의로운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만약 당신이 김종석 형사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이 겪거나 들었던 정의가 승리한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큰 힘을